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정치인 앤디 킴 연방하원의원이 커티스 바쇼 후보와의 첫 토론에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 바쇼가 갑자기 연단을 잡고 쓰러질 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템파 시장이 허리케인 밀턴이 템파에 상륙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11월 대선 경합주 조지아주에서 한국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서 등을 돌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주 북부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지지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릴랜드주 한인 남성이 이웃집에 침입해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애덤스 뉴욕시장이 압력을 행사해 뉴욕 티리키에 하우스에 임시 사용 허가를 내린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많은 인파가 대거 대피하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권 가격이 대폭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유명 셰프가 캘리포니아의 암스테르담 스타일 대마초 카페를 도입한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태원입니다.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정치인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커티스 바쇼 후보와의 첫 TV 토론에 나선 가운데 김 의원실은 토론 결과 사실상 승리했다고 자축했습니다. 토론에서 두 후보는 낙태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문제, 이민 등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지지자인 버쇼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낙태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건 그의 판단력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했습니다. 버쇼는 이민 문제에 대해 뉴저지의 문제라며 주 차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자신은 온건파로서 뉴저지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5년 말 만료되는 지방세 공제 상한선이 부활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고 버쇼 후보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토론 후 김 의원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회복과 의료비 절감, 뉴저지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일할 유일한 후보임을 증명했다며 누가 좋은 선택인지 명확하게 보인 토론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뉴저지 일간 스타 레저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버쇼 후보가 이긴다면 공화당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공화당이 집권하면 제2의 잔혹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를 납득시키려는 궤변을 하는 모습도 혼란스럽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편 1차 토론회에서 버쇼가 갑자기 연단을 잡고 쓰러질 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앤디 김 후보는 그가 식은땀을 흘리며 앞으로 쓰러질 듯한 모습을 보이자 지체 없이 뛰어가 안색을 살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을 보인 앤디 김 의원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후보 토론회에서 공화당 커티스 바쇼 후보는 뉴저지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첫 질문에 답하는 동안 갑자기 연단을 잡고 거의 앞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김 의원은 얼른 바쇼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으며 위로하는 등 상대방을 배려했다고 뉴저지 글로벌이 보도했습니다. 바쇼 후보는 땀을 흘리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쓰러질 듯하자 김 의원이 자리를 이탈해 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고 그는 어렵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는 곧바로 토론을 중단시켰고 바쇼 후보는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토론장 밖으로 나간 뒤 약 10분 후 토론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돌아온 버쇼는 종일 먹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응급의료진이 출동하자 건강상태 점검을 위해 토론회는 한 차례 더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 3선 고지에 오른 한국계 정치인이며 공화당 바쇼 후보는 정치 경력이 없는 호텔 및 부동산 개발업 사업가 출신 인사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1972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줄곧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거머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민주당 후보인 김 후보의 상원 진출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템파 시장이 재앙 수준인 초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템파에 상륙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재앙은 처음이라며 허리케인 헬렌의 피해보다 더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며 대피를 강조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템파 시장 제인 캐스터는 이것은 한치의 과장도 없는 경고이며 남기로 결정한 주민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허리케인 5등급을 받은 닥쳐올 재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밀턴은 플로리다에 빠르면 수요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며 허리케인 헬린보다 더 큰 피해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캐스터 시장은 밀턴이 상륙했을 때 대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금 당장 대피 구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했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은 이미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한 걸프 허리케인으로 기록되었고 전문가들은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로 접근하면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폭풍의 풍속은 이미 시속 180마일을 돌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캐스터 시장은 템파베이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런 대재난은 처음 겪는 일이라며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대피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부터 플로리다 곳곳 도로에 이미 교통량이 급증해 대피하는 주민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식료품점 선반은 패닉에 빠진 주민들로 인해 이미 텅텅 비었다고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11월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 조자주에서 한국계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를 이유로 민주당에서 등을 돌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여 표 차이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준 조자주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도 5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 판세를 점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지아주는 주도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한국계 유권자 수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한국계 비중이 높은 애틀란타 외곽 귀넷 카운티는 이른바 공화당 텃밭이었지만 한국계 유입이 급격히 늘어난 이후 2016년, 2020년 대선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계가 이번 대선 승자를 가를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계가 코로나19와 맞물려 격화한 증오 범죄에 시달린 결과 혐오를 조장한 트럼프 후보 대신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하는 등 친민주당 성향을 보였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민주당 지지가 약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캠프는 한국계 이탈 조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에서 방영되는 해리스 캠프 측 광고는 주로 트럼프 후보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권자의 관심사와 어긋나는 이슈를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리티코는 조지아에서 만난 한인 대다수는 해리스의 경제 정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동시에 이번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건주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반발로 해리스 후보가 표심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시건주 아랍계 유권자 2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단 2명만 해리스 후보를 뽑겠다고 답했다며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찾아보기 힘든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북부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치적 지지 표명이 담긴 간판 설치 금지에 반대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따라서 100핏 넓이의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뉴욕주 북부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이 100피트 너비의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는 간판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시는 지난주 소송에서 이 간판이 도시 규정을 위반했으며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측은 사람들이 이 간판과 함께 셀카를 찍기 위해 멈추어 다른 운전자나 차량 탑승자에게 부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커뮬의 CEO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활동위원회를 운영하는 앤서니 콘스탄티노는 안전에 대한 주장은 민주당 정치인의 어리석은 주장이라며 미국 전역에 큰 간판과 랜드마크가 존재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없애고 미국을 검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그는 회사 건물 위에 있는 간판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대법원 판사인 레베카 슬레작은 화요일 아침까지 간판을 밝히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월요일 오후 5시 30분경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은 후 임시 금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판사는 서류에 서식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암스테르담시의 변호사들은 10월 18일까지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메릴랜드주 한인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에 침입해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사건 당일 피해자 가족과 함께 식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평소 창문을 통해 피해 이웃의 집을 들여다보았고 이웃인 피해 여성이 옷을 벗는 것을 관찰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패서디나 지역 한 아파트에서 53세 이명수 씨가 이웃집 여성이 모아둔 현금 20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역 언론 캐피털 가젯이 보도했습니다. 애날룬델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이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은 아들과 함께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침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20만 달러를 보관했던 여행 가방이 열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저녁까지 함께 먹은 이후였는데 법원 기록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캐피털 가젯이 입수한 기소장에는 평소 이 씨가 창문을 통해 피해 이웃의 집을 들여다보았고 이웃인 피해 여성이 옷을 벗는 것을 관찰했으며 경찰이 감시 카메라를 검토한 결과 이 씨가 피해 여성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 씨가 피해 이웃의 집 뒤편으로 가기 전 아파트 앞을 여러 번 지나다닌 내용이 포착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현금이 있는지 물었을 때 없다고 했지만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 씨의 집에서 현금 16만 4,140달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이 씨가 한국어 통역관을 통해 돈을 훔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 애날룬델 카운티 제니퍼 로드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국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튀르키예 하우스의 장소로 뉴욕을 판단했고 이에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압력을 행사해 임시 사용 허가가 내려졌다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애덤스 행정부의 전 고위 공무원인 모하메드 바히가 기소된 가운데 오늘 시너 라이트 뉴욕시 제1부시장이 사임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과시욕에 더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불법 행위도 불사한다는 튀르키예 당국자들의 비뚤어진 충성심이 애덤스 시장의 추락을 이끌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영도 아래 나날이 성장하는 튀르키예의 국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소로 유엔 본부가 위치한 뉴욕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 정부는 유엔 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사용됐던 맨하탄의 낡은 11층 건물을 초고층 건물 튀르키예 하우스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013년 기존 건물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3년 안에 마무리될 계획이었던 재건축 작업은 다양한 이유로 늦춰졌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자들은 준공 시기를 더 늦출 여유가 없었고 튀르키예 당국자들이 찾아낸 해법은 당시 뉴욕 브루클린 구청장으로서 주목받았던 애덤스 시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애덤스 시장에게 호화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분을 쌓아나갔고 이후 튀르키예 당국자들은 2021년 9월 유엔 총회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애덤스 시장에게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검찰소장에 따르면 당시 튀르키예 총영사는 애덤스 시장의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애덤스 시장은 소방당국에 압력을 행사해 튀르키예 하우스에 대한 임시 사용 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애덤스 시장의 변호인은 법원에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을 요청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예의와 감사 표시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릭 애덤스 행정부의 전 고위 공무원 모하메드 바히가 증인 조작과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체포된 모하메드 바히는 애덤스가 기소된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시청 공무원입니다. 바히에 대한 공개 고소장은 애덤스의 2021년 시장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업가를 상대로 기부금을 모았다는 혐의에 대해 연방수사관에게 거짓말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그의 집에 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 휴대전화에서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그가 사임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플로리다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대거 대피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항공권 가격을 대폭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 X에서 공유되고 있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플로리다 템파에서 다른 주로 가는 경로의 비행기 티켓 값이 터무니없게 인상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주 플로리다 템파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비행기 왕복 티켓을 검색하면 무려 1,200불에서 1,500불대를 웃도는 가격대를 형성한 티켓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 경쟁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비행기는 400불대이며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티켓 값은 600불대를 나타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한편 템파 공항은 오늘 15피트 높이의 폭풍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봉쇄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대변인은 템파 공항은 오늘 오전 8시에 봉쇄했기 때문에 검색되고 있는 티켓은 유효한 경로 검색이 아니라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의 다른 공항들에서 이용 가능한 항공기 운행을 추가하고 있으며 대피하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기체가 더 큰 항공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 밀턴을 긴밀하게 관측하면서 상황에 따라 비행 스케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플로리다 사라소타 브랜든턴 공항에서 세인트루이지애나로 향하는 티켓을 검색하면 가격은 2,118불로 여전히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으로 검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미국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는 소셜미디어 X 계정에 교통부는 현재 대폭 인상한 비행기 티켓 값에 대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행기 운항과 과도한 티켓 값에 대한 면밀한 단속과 관찰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긴급 상황에서 주요 부대 시설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한 유명 셰프가 캘리포니아의 앰스테르담 스타일 대마초 카페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이를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이미 마약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한 유명 셰프가 캘리포니아의 암스테르담 스타일 대마초 카페를 도입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의 바니 앤 코와의 인터뷰에서 앤드루 그루엘은 이러한 도입이 캘리포니아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거라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제1775호 법안을 승인하여 지역 자치단체가 허가된 대마초 소매업체로 하여금 음식을 준비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해당 장소에서 이벤트를 주최하고 티켓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마초 판매소는 카페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음식, 음료 및 라이브 음악 공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셰프는 이 조치에 반대하며 이미 술집과 레스토랑에 약에 취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 누군가가 칼에 찔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다시 거리로 나가게 될 거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뉴섬 주지사와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한인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제46회 장미선의 잉글루드 병원 의학 세미나가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암의 공포, 최신 기술로 넘는다로 셰리프 부트로스 종양외과 전문의, 미나시 자워 암 전문의, 브라이언 김 암 전문의, 최윤범 신경내과 전문의가 출연합니다. 또 참석자들을 위해 최락경 방송인이 유쾌한 오락을 준비합니다. 주최 측은 최근 암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세포 감소 수술과 고온 복강내 항암 치료, 면역 치료법 등 최신 치료 기술이 어떻게 암 치료에 기여하는지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주민들의 이민신분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정부기관은 물론 학교나 병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민의 이민신분을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민자 신뢰 법안을 뉴저지주 상원과 주 하원에 각각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주의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회기가 종료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내일 이민자 정의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신속히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상수도 식수에 납성분이 흘러들어갈 위험이 처음으로 미시건주에서 인식된 지 10년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전역의 도시에 납수도관을 10년 기한 내에 완전 교체 제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EPA의 마이클 레건 청장은 미 전역에서 900만 개가 넘는 납파이프가 물을 나르고 있다며 과학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수돗물 속에 든 납성분의 수준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파이프, 페인트, 한약 등에 사용되는 중금속인 납은 행동 이상에서 뇌 손상까지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신경 독소로 어린이들의 IQ를 떨어뜨리며 성장을 저해하고 성인의 혈압을 높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 학년도 뉴욕주 공립학교 만성 결석률은 29.1%로 만성 결석률을 보고한 전국 40개 주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7년에서 2018 학년도와 비교할 때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뉴저지주 공립학교 만성 결석률은 16.6%로 40개 주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학년도 뉴욕시 공립고등학교의 만성 결석률은 43.1%로 뉴욕주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이는 전년보다 9.3%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뉴욕주 내 대도시인 버팔로, 로체스터, 시라큐스, 용코스 등 지역 공립고교의 만성 결석률은 64.2%로 뉴욕주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초밥 접시, 구슬 목걸이, 주방 도구 등 검은 플라스틱 재질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행용 게임, 장난감 등에서도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됐습니다. 환경 및 건강연구단체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실험한 검은색 가정용품 20개 중 17개 제품에서 난연제가 검출됐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에는 암 유발 및 호르몬 교란 물질인 난연제가 들어있습니다. 난연제는 연소 저항력을 높이고 화염 확산을 늦추기 위해 제품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전자제품에 들어간 플라스틱이 가정용 제품 제조에 재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